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종로구는 공감 프로젝트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합니다. 2019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 거리 문화공연이 화려하게 개막했습니다. 대구시는 2019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형물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강릉 시민의 정성이 모이는 강릉 단오제 신주미 봉정이 시작됐습니다. 포항시는 창설 70주년을 맞이해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남구는 싱그러운 봄날을 더욱더 만끽할 수 있는 강남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코엑스 광장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무료로 영화를 상영한다고 합니다. 강남구가 지난 27일 삼성동 코엑스 K-팝 광장 야외 시네마에서 러빙 빈센트를 상영했습니다. 지난해 강남 페스티벌 기간 열린 야외 시네마에는 3일간 3천여 명이 다녀간 바 있는데요. 국내 최대의 농구 코트보다 4배 크고 세계 최대 규모의 영화 상영용 스크린으로 알려진 용산 CGV보다 1.6배 큰 규모인 SM타운 5개 미디어와 K-팝 광장의 3개 미디어 등 총 4개의 멀티 스크린을 통해 이 영화가 상영되었고 누워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에어베드가 비치돼 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상영되었던 러빙 빈센트는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에 관한 영화로 2017년에 개봉되었던 세계 영화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4, 5, 6, 9월 매월 2회 금토 저녁 8시에 8편의 영화를 상영하는데요. 5월 3일 원더, 4일 얼리맨을 무료로 상영하고 6월과 9월에 상영될 영화와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강남을 1년 365일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는 미래형 매력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종로구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한 공감 프로젝트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합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생활실천운동은 남을 험담하고 탓하는 문화가 커지고 있는 지금 종로구가 솔선수범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캠페인입니다. 국가나 사회가 어지러울 때, 혼란스러울 때 남을 탓하고 험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남의 말 좋게 하자라는 말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라는 생활실천운동에 종로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성동구는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층별, 연령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육아의 부담을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나누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도시를 꿈꾸며 구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먼저 성동구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현재 성동구 국공립 어린이집은 77개소로 서울시 평균보다 훨씬 많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또한 59.4%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통해 일하는 보람과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치매 안심센터 운영, 권역별 노인복지센터 운영, 경로당 어르신 웰빙 프로그램 운영 등 더욱 활기찬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통해 어려움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중증 장애인을 위하여 구 독자적으로 장애인 콜택시 기능을 갖는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용 부담 경감은 물론 외출 활동이 보다 편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동구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위해 마스크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공기청정기, 공기정화식물 설치 등 보다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동구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쳐 온 마을이 행복한 복지 성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놀면서 학습이 되는 공간, 부모님이나 아이들 모두가 원하는 곳이겠죠. 판교 어린이 도서관에 있는 로봇관이 최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리모델링해 재개관했습니다. 판교 어린이 도서관이 경기도 공공도서관 특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로봇관을 최신 시설로 리모델링해 재개관했습니다. 로봇관은 기존 관람 위주의 전시물에서 벗어나 스스로 움직이며 대화할 수 있는 자율주행 안내 로봇, 책 읽어주는 로봇, 모래를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증강현실 샌드박스, 안경을 쓰고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시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시설로 탈바꿈했습니다. 판교 어린이 도서관 로봇관은 3월부터 단체 견학, 가족 체험, 자유체험으로 세분화해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로봇관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과 과학적 사고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왕시는 2019년 상반기 직장 내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4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직장 내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을 예방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교육은 패밀리 코칭 상담소 소장이자 폭력 예방 통합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남숙 강사가 미투 운동 이후의 변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고 강사는 우리 사회 문화와 폭력의 연관성, 폭력에 대한 통념을 비롯해 성별에 기초한 다양한 폭력 문제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행동과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참석한 직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 조직 문화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 사회적 불평등과 편견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는 개개인의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의왕시는 관내 어린이집, 학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의왕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지난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횡성 정통시장 내 고향 주말 장터가 지난달 27일 새롭게 개장했습니다. 보다 풍성하고 다채로워진 2019 내 고향 주말 장터, 김다은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2019 횡성시장 내 고향 주말 장터가 지난 27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장날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 횡성 전통시장 일원에서 열리는 내 고향 주말 장터는 오는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인데요.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는 새로운 판로 개척의 기회를, 관광객 및 소비자들에게는 양질의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내 고향 주말 장터가 5회째 접어들었는데요. 시장,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쪽으로 해서 이 장이 마련됐는데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나는 로컬 푸드 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장이 있는 만큼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우리 전통시장 많이 찾아주셔서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우리 상인들이 웃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 고향 주말 장터가 첫 개장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전통시장 찾아주셔서 함께 즐기고 장 보는 우리 전통시장을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역시 내 고향 주말 장터는 지역에서 생산된 좋은 품질의 농특산물을 판매해 차별화된 로컬푸드형 직거래 장터와 계절 나물 시장으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특히 올해 주말 장터 개장식에서는 2019 왁자지껄 횡성시장 마케팅과 연계한 초청 가수의 공연과 시장 난타, 품바 공연과 더불어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함께 열려 시장을 찾은 관광객과 소비자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공연도 보고 시장도 보고 재밌었고 매주 토요일마다 하니까 앞으로 많이 올 거예요. 맛있고 건강한 제철나물과 다양한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2019 횡성시장 내 고향 주말 장터.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내 고향 주말 장터가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장날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 횡성 전통시장을 방문하면 내 고향 주말 장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준비하고요. 공연도 많고요. 이게 풍성한 채소도 많아요. 신선한 채소도
저희 주말 장터로 많이 놀러 오세요. 맛있는 음식 많이 해놓고 기다릴게요. 네. 주말 장터 많이 오세요. 평창궁 진부면의 지명은 진짜 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의미를 바탕으로 거대한 규모의 스토리 조형물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시민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평창군에서 열리는 5일장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진부 전통시장. 지난 23일 진부 전통시장에는 진부만의 유래를 담은 스토리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하늘 높이 솟아오른 이 조형물은 무려 6m의 높이를 자랑하는데요. 이 조형물은 진부라는 지명 유래에 착안해 진짜 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조형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의미를 상징하는 소나무, 옥, 파랑새가 있는데요. 특히 조형물의 모양은 고랭지 배추의 주산지인 진부의 특색을 담아 배추 모양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평창군은 진부에 오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주제를 바탕으로 진부 전통시장을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되게 된 진부 전통시장의 조형물은 옥, 소나무, 파랑새로 구성된 조형물입니다. 이 조형물은 진부라는 지명에서 유래된 재미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찾으시는 분들이 이 옥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시는 소망이 있으시면 모두 다 이루어지라는 그런 면민 전체의 마음이 담겨있는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진부 전통시장은 많은 주민들도 이용을 하시지만 이 시장은 저희들이 외지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전통시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형물을 통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부 전통시장은 매달 끝자리가 3일과 8일인 날에 열리는 5일장으로 봉평장, 대화장과 함께 이호석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이 되는 시장입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한양에서 대관령을 넘어 강릉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부시장이 없으면 다른 시장에도 없다는 말이 나올 만큼 활발한 시장으로 먼 곳은 홍천 내면에서까지 장을 보러 오던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진부는 지난 2017년 12월 오대산 토종 갓을 활용한 갓 담은 반찬 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갓 피어나는 진부 전통시장을 내세워 진부 특산물인 갓 음식 시식회를 열고 당귀 향주머니를 만드는 무료 체험 행사를 열어 관광객을 모을 예정입니다. 오늘 그 전통시장 스토리 조형물 개장식에 맞춰서 지금도 각종 노래 공연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향기 나는 복주머니 체험 준비되어 있고 또 저희 진부시장에서 유명한 갓 음식에 대한 체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봄에는 특히나 오대산을 기준으로 한 유명한 산나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쪽 지역에는 약재가 풍부합니다. 건강에 좋은 약재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정이 넘치는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뛰어놀던 곳이고요.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창군은 지역 경제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진부 전통시장의 스토리 조형물 제작 사업을 시작으로 스토리북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한 전통시장 홍보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창군은 이번에 공개되는 스토리 조형물이 시장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진부 전통시장을 전국에 알리는 명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평창군은 스토리 조형물이 진부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알리는 것은 물론 시장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장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진부 지역에 살고 계시는 많은 상인분들 노력 많이 해주셨고요. 또 앞으로도 KTX나 이런 외지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발전할 수 있고 같이 힘을 모아서 더욱더 유명한 진부시장이 되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평창에는 4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 전통시장마다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각 차별화된 스토리를 다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는지, 얼마큼 재밌어져 가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그 과정을 충분히 보시면서 즐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릉 단오제 신주미봉정은 강릉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단오제에 빚을 쌀과 누룩을 재관들에게 전하고 시민들도 신주를 빚는 쌀을 십시일반 모으는 의식인데요. 이에 강릉시는 5월 9일부터 신주미 봉정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주미는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아 단오 신주와 수리추떡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신주미 봉정은 강릉시 21개 읍면동 주민센터와 강릉 단오제위원회 사무실에서 봉투를 받아 같은 장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신주미를 접수하면 강릉 단오제 행사 기간에 신주를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을 받게 됩니다. 한편 올해 신주빗기는 5월 9일 강릉 단오제 전수교육관을 출발해 강릉 대도호부관하에서 강릉시장이 내려주는 쌀과 누룩을 받아 칠사당에서 진행됩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환경부가 2020년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를 정식 도입할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 2차 시범사업 운영 결과 485톤의 온실가스와 112kg의 미세먼지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는데요. 이번 3차 시범 사업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는 주행거리 감축 또는 친환경 운전 실적을 평가해 최대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3차 시범 사업은 5월까지 전국적으로 6,500대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 울산 169대를 포함한 3,595대가 신청했습니다. 참여 대상은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 차량이며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시범 사업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올여름 광주에서 열리는 제18회 2019 피나 광주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구시청학 광장에서 대회 마스코트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대구와 광주 간의 달빛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추진된 제막식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배지국 대구시의회 의장, 이영애 문화복지원장 등 대회 관계자와 대구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는 대구시에서 준비한 10인조 뮤지컬 거리 공연팀, 이지 뮤지컬 컴퍼티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이용석 광주시장의 인사 말씀, 권영진 대구시장의 축사, 대회 마스코트인 수리와 다리 조형물 가림막 제거 세레모니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축사를 통해 대구와 광주가 달빛 동맹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데 대구의 대회 마스코트 조형물이 세워져 기쁘다고 전하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18회 개최되는 2019 광주 피나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오는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광주 남부대 일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39주기를 맞아 오는 5월 18일부터 228번 시내버스가 광주 시내에서 운행됩니다. 228번 시내버스 운행은 지난해 12월 대구시가 달빛동맹협력위원회를 통해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대구 228 민주운동을 상징하는 시내버스 운행을 제한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노선을 검토해 대구 228 민주운동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지원 151번을 228번으로 변경해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228번 시내버스 노선은 화순에서 주남마을,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4.19 기념관, 광천터미널 구간으로 하루 79회 운행될 예정이며 광주시는 228번 시내버스 운행을 통해 광주와 대구가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고 하죠. 저탄소 친환경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시민들의 실천입니다. 대전시가 아파트 단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 대전연고 프랜차이즈, 대전기후 환경 네트워크 등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시민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은 아파트 단지 5곳과 대전에 본점을 둔 프랜차이즈 6개 업체,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유도,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한편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탄소 포인트제 가입, 에너지 절약 등에 적극 참여하고 온실가스 진단과 컨설팅 등 관련 교육을 지원하며 아파트 단지 주민과 가맹점 등의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 운동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함께한 제13회 반기문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6천여 명의 마라토너들과 가족 봉사자들이 함께한 제13회 반기문 마라톤 대회는 대회 전부터 화제가 됐던 반기문 전 총장의 참석으로 더욱 뜻깊은 대회가 됐습니다.
6천여 명의 마라토너들과 가족, 봉사자 등이 함께한 13회 반기문 마라톤 대회는 대회 전부터 화제가 됐던 반기문 전 총장의 참석으로 더욱 뜻깊은 대회가 됐습니다. 제 고향 음성에서 제13회 반기문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 대회는 온 인류의 바람인 세계 평화를 추구하고 유엔의 기본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의 의미를 되새겨보자는 이러한 취지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국의 마라톤 가족 여러분, 오늘 목표를 향하여 완주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고 건강한 신체와 함께 건강한 정신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대회는 반기문 총장과 조병욱 군수, 이시종 도지사 등이 함께한 5km 미니 코스와 풀코스, 하프 코스, 10km, 단체 대항전 등 5개 부분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무예 공연과 프로야구 한화 치어리더 팀의 치어리딩 공연, 전자현악 3인조 밴드의 음악 공연 등 다양한 식전 행사가 치러져 참가자와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2019 포항해병대 문화축제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열렸습니다. 창설 70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행사로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고 하는데요. 생생한 축제 현장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 28일 양일간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과 동해면 도구 해안일원에서 2019 포항해병대 문화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위대한 여정 70년, 도약하는 포항, 영원한 무적해병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해병대 해상기동훈련은 해상기동장비와 공중기동장비 등이 대거 투입돼 실제와 다름없는 훈련 시범으로 웅장함을 선보이며 관람객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이 밖에도 블랙 이글스 에어쇼, 퍼커션 퍼레이드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또 군복 착용 체험, 병영 생활 체험 등 해병대와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 체험형 행사로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담양군이 꽃향기가 가득한 도시와 더불어 미세먼지 온난화 등에 대응하는 천년 향기숲을 조성합니다. 군은 담양의 풍요로운 미래 천년을 염원하는 군민의 뜻을 담아 담양 천년의 향기숲을 조성하고 미세먼지의 저감과 함께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향기로 담양을 기억하고 다시 찾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향기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유휴지에 아카시, 백합, 음나무 등 20개소에 44헥타르의 나무를 식재했으며 올해는 남면 풍암리 등 7개소 14.5헥타르에 아카시 등 향기나무를 심어 총 57.5헥타르의 밀원숲을 조성했습니다. 이몽준 산림정원과장은 우리 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기르는 일을 생활화해야 한다며 담양의 미래 천년을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이 될 명품 향기숲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9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 개막을 알리는 축하 불꽃이 아름다운 여수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이날 개막식은 낭만 4세계 여수 아리랑을 시작으로 넌 내게 반했어를 부른 노브레인과 미스트롯에 나왔던 요요미 등 정상급 가수가 출연해 행사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은 5개소로 나뉘어 장소별로 댄스, 무용, 어쿠스틱, 풀밴드, 퍼포먼스 등 특화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쳤습니다. 올해 낭만 버스킹은 오는 10월 20일까지 매주 금토일 저녁 7시부터 3시간 동안 여수 밤바다 해안 산책로에서 펼쳐집니다.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해에만 28만여 명이 공연을 즐겼습니다.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가 2일 막을 올리고 열흘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옥토주차장에 마련된 전주돔에서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 앞서 모두 176명의 배우와 영화감독이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배우 최원영과 한예리의 사회를 시작으로 열린 개막식 행사에는 영화 댐프시롤에 출연한 걸그룹 걸스데이의 해리와 영화 옹알스를 연출해 영화감독으로 변신한 배우 차인표가 레드카펫에 서서 화제가 됐습니다. 영화제 조직위원장을 맡은 김승수 전주시장은 개막 선언사에서 전주국제영화제는 그간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걸으며 독립이라는 정체성을 올곧게 지켜왔다며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본으로부터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독립을 지키려고 했다고 짧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개막식 이후 개막 상영작으로 클라우디오 주바네시 감독이 메가폰이 잡은 나폴리 작은 갱들의 도시가 상영됐습니다. 한편 1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세계 52개국 영화 262편이 관객을 만날 예정입니다. 전주시가 한승원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과 법학교수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조사면 로파크 건립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법조사면은 전북 출신으로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록, 서울고검장을 지낸 최대교, 서울고법원장을 지낸 김홍섭 선생을 의미하며 이들의 청빈하고 올바른 모습을 기리고자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공원은 올 연말 전북 혁신도시 인근으로 이전하는 전주지검과 전주법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추진위 출범식에 참석한 한승원 변호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조사면의 참뜻을 기억하고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법에 대한 인식 개선, 민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법조사면 로파크 건립 추진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법원 검찰청 부지 및 건물을 법조사면을 기념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부, 법무부를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전주지방법원장 검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페인트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응 3단계까지 발령됐지만 소방관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3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처음 불이 난 곳은 인화성이 높은 유기화합물이 보관돼 있어 자칫하면 주변 다른 공장에도 불이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30여 분 만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고성능 화학차 등 장비 120여 대와 소방관 35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소방관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불은 3시간 만에 꺼졌고 다행히 공장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 또한 없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경찰과 함께 현장 감식을 벌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밤 10시 50분쯤 서울 정릉동 북악스카이웨이 근처 도로에서 승용차와 견인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2대 모두 앞부분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500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이 나기 직전 운전자는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차 13대가 출동해 불을 끄는 과정에서 주변 교통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하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